혹시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의 액정 불빛에 의지해 누군가의 프로필 사진을 띄워놓고 멍하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손가락은 이미 대화창을 열어 자니? 혹은 오늘 뭐해? 같은 평범한 말들을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겨우 용기를 내어 보낸 한 줄의 메시지.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1분, 5분, 그리고 1시간.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 그 짧은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막막한 절벽처럼 느껴집니다. 바쁜가? 아니,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올라왔는데 왜 내 답장만 안 읽지? 내가 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어느새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진동이 울리고 답장이 왔을 때, 그 속도가 빠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도 한참 뒤에 온 짧은 대답에는 금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곤 하죠. 우리는 왜 이토록 상대방의 답장 속도라는 가느다란 실에 내 감정의 전체를 매달아 놓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건 그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나를 향한 마음의 온도일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있는 그 속도라는 지표는 때로는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답장 속도, 이 속도라는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상대방의 진심이 머무는 진짜 풍경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밤늦게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한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30살의 지수 씨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균열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최근 그녀에게는 자꾸만 신경 쓰이는 친구, 혹은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는 그가 생겼습니다. 지수 씨의 하루는 이제 그의 답장 시간에 맞춰 재편됩니다. 점심시간에 보낸 오늘 점심 뭐 먹어? 라는 질문에 답이 없으면 그녀의 오후 업무는 엉망이 됩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눠도 지수 씨의 신경은 온통 주머니 속 핸드폰의 진동에 쏠려 있죠. 마치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사람의 답장 소리만이 유일한 구원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수 씨는 생각합니다.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늦게 답장할 리 없어. 그녀에게 답장 속도는 곧 자신의 가치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지수 씨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스마트폰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만 지수 씨에게 스마트폰은 상대의 마음을 확인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산소 호흡기였다는 사실을요. 이런 지수 씨의 모습이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연결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속도라는 수치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그 위험한 착각에서 걸어나와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답장 속도는 그 사람의 성격,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진짜 신호는 속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일관성이라는 tun경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답장이 느린 편인가요? 아니면 유독 당신에게만 일정한 패턴을 보이나요? 만약 그가 원래 연락을 귀찮아하는 사람인데도 당신에게만큼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정성스러운 답장을 남긴다면 그것은 5분 만에 오는 의미 없는 이모티콘보다 훨씬 더 묵직한 호감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봐야 할 것은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당신의 궤도 안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경은 대화의 확장성입니다. 답장이 늦더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단순히 당신의 질문에 답만 하고 입을 닫아버리나요? 아니면 당신이 던진 말의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우려 하나요? 응, 먹었어. 와, 응, 오늘 비가 와서 따뜻한 국물을 먹었어. 너는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챙겼어? 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작용적 참여라고 부릅니다. 상대만이 당신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새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대화의 다리를 놓으려 할 것입니다. 속도는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질문은 심리적인 공간입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자신의 마음속 공간을 얼마나 내어주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연락의 시간대와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하루 중 어느 틈새에 자리 잡고 있나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외로움이 밀려올 때 찾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정신없이 바쁜 오후, 잠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틈을 타 당신에게 안부를 묻나요? 진정한 관심은 남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서 증명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정신없는데 이따 퇴근하고 제대로 연락할게. 라는 한 문장은 비록 답장은 늦었을지언정 그의 머릿속 우선순위에 당신이 명확히 각인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을 심심풀이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바쁜 일상을 당신에게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상호성이라는 이름의 균형입니다. 관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구애로 유지되는 단독 공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가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을 넘어 어느 날은 상대가 먼저 당신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손을 내미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했던 사소한 말, 지나가듯 언급했던 취향을 기억하고 그때 말했던 그 영화 개봉했더라 며 먼저 말을 거는 순간 답장 속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는 이미 당신이라는 세계를 탐험하고 있고 그 기록들을 자신의 기억 저장소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풍경은 당신이 취약해진 순간에 나타납니다. 몸이 아프거나 인간관계에 지쳐 마음이 무너진 날, 당신이 건넨 짧은 신호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힘내 라는 형식적인 위로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곁을 지켜주려 하는 진심인가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적 가용성은 상대가 당신의 감정적 파도에 기꺼이 함께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슬픔 앞에서 답장 속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를 앞질러 당신에게 달려오려 할 것입니다. 지수 씨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숫자 1과 답장 시간은 사실 자신의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비록 답장은 느릴지언정 그녀가 좋아하는 초콜릿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긴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수 씨처럼 눈앞에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속도에 취해 등 뒤에서 은은하게 당신을 비추고 있는 달빛 같은 진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나약해서 답장 속도에 일희일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온전히 수용받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 왔기에 그 작은 신호 하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핸드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며 보낸 그 초조한 시간들조차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을 조금은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더 이상 시계를 보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당신의 아픔에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그리고 당신의 일상을 얼마나 소중히 기억해 주는지를 보세요. 진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고, 사랑은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긴 시간의 결에서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 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며 가슴 졸이고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 내 가치는 그 사람의 답장 속도에 달려있지 않아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불안한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여백의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진짜 소중한 신호들은 무엇인지 가만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발견한 그 사람만의 진짜 신호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곳은 당신의 깊은 고민과 깨달음이 따뜻하게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